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선노동당원이었고 여성부중대장이었고 또 조국과 김정은에게 그렇게 충실했던 한 여성의 그 비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청춘을 11년 동안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 조국과 조선노동당에 바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민군대 병사 시절에는 부모가 죽은 것도 알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위에는 그 함주군에는 그의 친척들도 있었지만 친척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농촌 현실이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함경남도 함주군은 함흥 근처에 있지만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묘소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돌보면서 여기서 평생을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년 2년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사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당과 국가에서 수탈해 가니 뼈 빠지게 일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농장원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시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함흥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호은정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함흥시에 있는 원영환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원영환의 집에 방을 얻어서 살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천주였고, 그런데 이 이천주는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약을 생산해서 팔고 있던 원영환의 친구였고, 원영환이라는 사람이 이 이천주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호은정 씨를 인민군 여성 제대군관일 뿐만 아니라 노동당원이었기 때문에 이 호은정 씨를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마약도 팔 수 있고 저들의 범죄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호은정 씨도 이천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품위가 있고 다리만 좀 불편한 장애일 뿐이지 결코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천주와 원영환이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심지어 자기한테도 권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 사람과 있다가는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동거집을 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그 동거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함흥시 동산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얼마든지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송진이라는 동거집에 갔는데 또 거기에 이천주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 다 용서를 해달라. 다시는 내가 마약도 이런 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린 여성인 이 호은정 씨, 특히 군대에만 복무하다 보고 사회 물정을 전혀 모르는 이 호은정 씨는 또 출근하게 생각해서 다시 그 남자와 같이 식사도 나누고 얼마 동안 관계를 지속했는데 앞에서는 그러고 또다시 원영과 만나서 마약 장사를 나가는 것은 끊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이천주에게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제가 절대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관계를 여기서 좀 끊어달라. 나는 이제 다시는 당신과 만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호은정 씨가 함흥에서 한 일은 바로 남새와 과일 장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달리기 장사라고 합니다. 즉 남새와 과일을 농촌에서 떼가지고 도시를 다니면서 한 곳에서 머물러서 장사를 하는 거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달리기 장사라고 하는데, 이 달리기 장사를 하면서 호은정 씨는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번듯한 장마당에 매장을 넣고 거기에서 과일 남새 장사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흥에서 함주까지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함흥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아 자기 집도 마련하고 좋은 남자를 만날 그 꿈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제부터 찾아왔습니다. 오송진의 집에 동거방을 세내서 살고 있는 당시에 오송진의 동거집에 와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 전날 장마당에서 사온 순대를 가지고 순대국을 끓여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남은 순댓국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한 1분, 2분 있다가 엄청난
위에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속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머리가 빙빙 돌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간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방바닥에 쓰러져서 먹은 것이 다 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다간 여기서 이렇게 죽고 말겠구나.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나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음식이 변한 것도 아닌데 누가 왜 이럴까? 그런데 자기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원영환의 집에서 오성진 집으로 옮겼을 때 이천주가 여러 번 찾아와서 잘못을 고치고 절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내가 마약했던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없을 때 이 집에 이천주가 들어와서 혹시 약을 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간힘을 다 해가지고 함흥시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주사와 링거를 맞고 나서 조금 안정된 다음에 내가 아무래도 독극물에 중독된 것 같은데 이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아마 변한 음식을 먹은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으면 나을 거라고 하면서 주사를 한 대 더 놔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때에는 다 구토를 하고 나서 그 약 기운에 정신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것은 변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천주의 농간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은정 씨는 이천주와 살면서 이천주의 많은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약을 만들어서 마약을 팔고 마약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비밀을 말입니다. 허은정 씨는 급기야 내가 여기 고향이 가까운 함흥시에서 살려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함흥시 보이부에 찾아갔습니다. 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이부에 있는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 과장을 데리고 식당에 나와서 음식을 사주면서 자기가 이민군 포병 여성 포병중대 최초의 화력 지휘관 중위로 근무했고 당원이고 자기는 11년 동안이나 조국을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천주를 잘못 만나 이렇게 지금 죽을 고비에 와 있다. 이천주는 마약을 생산해서 팔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보이부 과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며칠 후에 다시 보이부 과장을 만나니 이천주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영환이도 마약을 만들어 파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오히려 허은정 씨를 탓하게 됩니다. 오히려 보이부 과장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무마시키고 오히려 이 허은정 씨를 다시는 그런 신설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황당한 나머지 이제 이렇게 보이부 과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허은정 씨는 자기가 믿을 것은 조선노동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함경남도 도당위원회 신석과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신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신석과에서 불러서 신석과에서 나온 담당 지도원을 만나니 담당 지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신이 억울한 사연은 우리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 도보안국에 소개를 해줄 테니 도보안국에 가서 지금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허은정 씨는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당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안내까지 해주니 잘 해주겠지 하고 도보안국 감찰과에 가게 됩니다. 감찰과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 이천주와 원영환 그리고 그의 동생, 가족들이 모두 마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론은 모두가 이천주와 원영환의 편이었습니다. 도보안국 감찰과에서 감찰과 담당 보안원을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또다시 상세히 이야기하자 그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도보안국 접수실에 가서 이번에는 도보안국 정치부장을 만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민군 제대군인 중위이고 조선노동당원이다. 도보안국 정치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보안국 정치부장은 당신을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찰과 이야기했으면 가서 기다리면 된다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보안국, 함경남도 신석과 바로 이천주라는 이 사람이 모두 돈으로 그들을 매수했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매수된 것으로 허은정 씨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엄중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자기를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만 하는 이 현실을 보고 내가 함흥에 있다가는 도저히 여기서 살아남기가 힘들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천주가 지금 자기 비밀을 알고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친척들, 형제들의 마약 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호은정 씨를 죽이려고 독극물까지 넣었던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호은정 씨는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함흥시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먼 청진시로 가면 이 이천수의 마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청진시로 갑니다. 그런데 청진시에서 여관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에 청진시 보안부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즉 증명서 없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숙박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의의 숙박검열을 하고 나는데 특히 많은 탈북민들이 생겨서 나서부터는 이 청진이나 국경 연선으로 갈 수 있는 도시들은 때도 없이 숙박검열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숙박검열에 단속되게 됩니다. 그러자 증명서 없이 와 있는 한 여성, 이 여성의 신원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혼자서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보안소로 끌려가게 되고 보안소 취조실에서 취조를 받는 중에 무서운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청진에 온 것이 아닌가고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이후에 이 여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